이걸 모르면 아기 낳고 마음만 급해지고 혼자만 전전긍긍 하게 되는 거예요. 나는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육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이리틀제이입니다. 오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. 오늘은 진짜 중요한 실전 육아의 첫걸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출산 증명서 챙기기,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기, 한전에 전기세 감면 신청하기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 몰라서 실전 육아에 바로 적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리원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. 오늘 알려드릴 5가지만 확실하게 해두셔도 여러분의 육아 라이프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. 출산 직후 해야 할 일인데 배우자 출산 휴가 시기랑 무슨 상관이야? 생각하셨죠? 그런데 남편이 알맞은 시기에 휴가를 쓰는 게 앞으로의 육아에 진짜 큰 영향을 주거든요.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3회, 총 20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 이 20일이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 순수 평일 기준이라 꽤 길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 직후 2, 3일과 조리원 갈 때 이 시기에 1회차를 쓰시고요. 산후 도우미 종료 전 3에서 5일부터 남은 휴가를 2회차에 모두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에 따라 1회차 휴가 일수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저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제왕절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수술하고 3, 4일간은 진짜 많이 아파요. 근데 엄마가 수술 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소변 본 다음에 바로 앉아야 돼. 이게 정말 눈물 나게 너무 아픕니다. 저는 처음 앉을 때 울었어요. 와이프가 아픈데 남편이 이때 있어야 돼요? 없어야 돼요? 있어야 됩니다. 이날만큼은 부인 앉는 거 옆에서 도와주시고 걷게 되면 수행비서처럼 옆에 있어 주셔야 돼요. 와이프가 앉고 걸었다? 그 다음부턴 그닥 할 일이 없으실 거지만 그래도 조리원 입소하는 날까지는 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시면 됩니다. 엄마는 조리원 가서 조리하셔야 되고 남편분은 이제 조리원 입소 전이 마지막 휴가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2회차는 제가 앞에서 산후도우미 종료 전 3에서 5일 남은 날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의 남은 휴가를 모두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산후도우미를 대체로 2주에서 많게는 4주까지 꽉 채워서 쓰잖아요. 조리원에서는 사실 아기가 정말 잠만 자요. 자고 먹고의 반복이에요. 근데 생후 한 달 지나면서부터 아기가 많이 울기 시작해요. 그리고 100일까지는 잠을 거의 못 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산후도우미분 퇴근하면 헬 지옥이에요. 새벽에 수유 두세 번 하면 멘탈이 다 털리거든요. 도우미를 2주 쓰건 4주 쓰건 상관없이 이 도우미분과 남편분의 출산 휴가가 겹치는 시기를 갖고 이때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이때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게 진짜 육아의 킥이거든요. 제가 마지막 5번째로 준비를 해뒀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 출산 직후로 돌아가 봅시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해진수 유튜브를 좋아하는데요. 그래 저거야 라고 무릎을 탁 쳤던 장면이 있어요. 바로 채유 출산 당시에 남편분인 충충님의 준비 자세였는데요. 손에는 핸드폰 그리고 몸에는 액션캠이었습니다. 뭐 유튜버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그런데 전날만큼은 내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렇게 찍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희 남편이 저 출산 당시에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저희 애들이 나오는 바람에 사진만 급하게 한 장 남겼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. 전 아직도 그때가 너무 아쉽거든요. 단지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못 남겨서가 아니에요. 이 순간이 다시 안 올 순간이라 그렇습니다. 요즘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둘째, 셋째를 생각할 여지가 있을까요? 이게 내 마지막 출산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리 아기의 첫 순간인데 너무 소중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부끄러움, 이런 건 남편분들 넣어두시고요. 어떻게 하라고요? 손에는 핸드폰, 그리고 몸에는 액션캠입니다, 여러분. 꼭 기억하세요. 아기들 이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. 뭐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개명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첫 이름인데 너무 특이한 것도 싫고 또 너무 흔한 것도 싫어. 유행하는 이름을 하자니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그렇다고 유행 안 타는 이름은 너무 예스러운가? 그래서 임신했을 때 성별 나오고부터는 와 진짜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. 어플로도 봤다가 그냥 생각도 해봤다가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 이름 중에 뭐 예쁜 거 없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출산 당일까지도 결정을 못 내려서 결국엔 철학관으로 갑니다.
미리 이름을 지어놨더라도 철학관 가서 한번 괜찮은지 태어난 시랑에서 같이 넣어보잖아요.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름을 다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반드시 세 군데의 리컨펌을 받으셔야 돼요. 어딘지 아시겠죠? 시댁, 친정, 그리고 남편. 나는 우리 딸 이름을 이서로 하고 싶어. 시댁에 얘기하고 친정에 얘기하고 남편이랑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. 그런데 한 1, 2주 있다가 근데 이서는 좀 아니지 않니?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양가 어른들한테 꼭 의견을 물어보셔야 돼요. 저희 연서, 연하, 이서 중에 이서로 하기로 했어요. 어머님,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? 라고 꼭 물어보시고, 그럼 저희 이 이름으로 할게요. 라고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. 저희가 발도장액자 작업을 많이 해드리는데, 한 달 혹은 몇 개월 있다가 이름 바뀌었다고 재작업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왕왕 있으세요. 그리고 이 이름을 빨리 지어야 출생신고도 하고, 보험사에도 연락하고, 동사무소에 수당도 신청하는 등 할 일이 많으니까요. 빨리 결정하실수록 좋습니다. 병원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 발도장을 찍어주잖아요. 병원마다 다른데 어떤 곳은 앨범같이 출생증명서랑 같이 넣어주시는 곳도 계시고 어떤 곳은 그냥 종이로 덜렁덜렁 주시기도 하세요. 태어날 때 출생증명서랑 같이 수령하실 건데 증명서는 저희 출생신고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챙겨 놓으신단 말이에요. 사진도 찍어 놓으시고. 근데 이 발도장 찍은 건 그날 이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. 제가 아까 아기의 첫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꼭 담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건 사실 아기의 촉감이나 크기 이런 것들이 와닿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 발도장을 보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발에는 주름이 있잖아요. 신기한 게 이게 커서도 이 주름의 형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.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탁 하고 내디딘 진표인과 동시에 무엇보다 이때 이후로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작았을 때고 다신 없을 순간입니다. 이렇게 작았던 발이 어느새 커서 기고 걸으면 감회가 새롭거든요. 그리고 나와 우리 아기의 첫 만남을 상기시키고 나중에도 계속 추억하시게 될 거예요. 조리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아마 정신이 매우 없으실 거라 그나마 여유가 있는 조리원에서 제작을 의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꼭 실제 사이즈로 제작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. 여러분, 육아는 본격적인 남편과의 팀플레이입니다.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결성된 팀이에요. 저희 회사에서도 일 잘하려고 팀원들끼리 회의하잖아요. 남편분의 2회차 출산 때 부부 사이에 합을 맞추셔야 하는데요. 그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첫 번째, 이거 해줘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. 두 번째, 기다려주기. 그리고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입니다. 출산 후에 엄마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말 예민해져요.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모 10명 중 7명이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해요. 산모들이 출산 후 겪는 정신적 어려움은 수면 부족, 신체적 통증 이런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데요. 배우자의 육아휴직 및 가사 참여 부족, 경제적 부담 등도 우울감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합니다.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배우자의 가사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. 물론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남편분들도 많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. 제가 10년을 살아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. 내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내가 할게. 이 말입니다. 엄마도 초보고 아빠도 초보인데 이상하게 엄마들은 처음부터 좀 능숙한 것 같아. 그래서 남편이 하는 게 다 성에 안 차요. 분유도 막 흘리고요. 이거 갖다 달라고 하면 어디 있냐고 되려 물어봐요. 그래서 결국에 엄마들이 하는 말이 나도 그냥 내가 할게 입니다. 근데 이 말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남편분들의 육아 참여도는 현저히 줄어들어요. 와이프가 정말 다 하거든요. 그러면 남편분들은 육아가 왜 힘든지 잘 몰라요. 처음부터 안 해봤으니까 10년 후에 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. 이걸 모르면 아기 낳고 마음만 급해지고 혼자만 전전긍긍 하게 되는 거예요. 오늘 알려드린 5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5번째는 달달 외우고 확실하게 해두셔야 여러분의 육아 라이프가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생후 한 달 된 아기를 같이 달래도 보고 재워도 봐야 나중에 남편분 퇴근하시고 자기 뭐라도 먹었어?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.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오은영 박사님도 안 알려주신 실전 육아에서 꼭 필요한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. 남편분이랑 꼭 같이 보시고 앞으로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